부자란 돈 걱정에서 해방된 사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만 뜨면 열심히 일하지만 늘 돈에 쪼들립니다. 부자를 꿈꾸어도 부자로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이제 그 걸음을 멈추고 부자가 되려면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떤 습관을 지녀야 할지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 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산 존 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교육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준비생 시절까지 20년 넘게 매달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42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이러하니 수도권은 훨씬 더 높겠죠.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 없다는 부모들의 심리가 부자에게서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할 수는 없고 좋은 성적이 경제적 풍요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가용입니다. 2016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평균 78만 원입니다. 할부금, 보험료, 세금,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 차량 유지에는 큰 돈이 듭니다. 이 금액을 아껴 연 5%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는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무려 6억 5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소득보다 훨씬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을 즐기는 삶은 겉만 화려할 뿐이지 순간의 기분만 좋게 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도 전에 부자 흉내를 내려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면서 부채 또한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과도한 소비를 현명한 투자로 바꾸면 복리의 마법이 부자로 이끌어줍니다. 1단계,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듭니다. 종이를 좌우로 나눈 후 왼쪽에는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를 기록합니다. 자산란에는 현금,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부동산, 퇴직연금 등 보유 중인 자산을 기록합니다. 부채란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 등 남아있는 부채를 적습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큰 상태인 순자산 상태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듭니다. 종이를 좌우로 나눈 후 왼쪽에는 수입을, 오른쪽에는 지출을 기록합니다.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많다면 경제 독립과 멀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월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많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정합니다. 3단계, 부채를 줄입니다. 부채에는 자산 취득을 위해 생기는 좋은 부채와 소비를 위해 생기는 나쁜 부채가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부채이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빚은 나쁜 부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나쁜 부채를 먼저 갚습니다. 4단계,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합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를 시작합니다.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남는 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습관입니다. 여유자금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합니다. 매일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다면 10,000원이라도 매일 투자합니다. 5단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자라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DC형을 선택합니다. IRP는 근로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와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연금 저축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저축과 같은 개인연금에 가입합니다.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되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존 리는 연금저축만을 언급했지만 실적 배당형 개인연금인 변액연금보험도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월납입 기준 150만 원, 이 신합 1억 원까지는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7단계,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 독립은 나 하나만이 아닌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고 모두가 공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경제를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대한민국 가정에서는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금기시하기까지 합니다. 자녀가 가정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라는 대답을 들어야 하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대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유대인 가정처럼 부자의 철학과 올바른 투자법을 가족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의 경제적 견해를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8단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만약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면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관리사는 4% 룰을 제안합니다. 1년 생활비로 자산의 4%를 쓴다면 30년 이상의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입니다. 은퇴 시 10억이 있다면 4%인 4천만 원을 연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해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을 쓰면서 살고 싶다면 목표 금액은 4천만 원을 4%로 나눈 금액인 10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는 사람,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 겉으로는 전문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융 문맹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자신의 투자 철학을 공고히 다지고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금융 지식을 늘릴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당장 시작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에 늦었을 때란 없습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태어난 날부터이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라도 미루는 사람은 그만큼 돈이 일할 시간을 줄어들게 합니다.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피곤한 줄도 모르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부국이 되었지만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에는 서툴렀습니다. 일본인들의 자산은 평균 80% 정도가 예금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38%에 달하죠. 돈이 기업에 투자되지 않자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았고 국가 경쟁력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선택해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의 성장함에 따라 주식 가치도 상승하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창업하지 않고 자본가가 되는 방법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돈이 일하게 만들어 돈 걱정 없이 사는 부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